자,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자, n이 항 번호가 1부터 시작인데 끝이 안 난다 이런 거. 끝이 안 나게 더한다. 그죠? 끊임없이 더한다. 이런 거고.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는 뜻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여기까지는 그 아래는 이제 계산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될 때 적절한 표현이 있는데 이런 거야. 이 수열이 첫째 항에서부터 n번째까지 더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n이 마지막 항인 줄 알았던 이 n이 알고 보니까 이 번호가 마지막이라고 표현된 항의 번호가 무한히 커지더라 이런 거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앞으로 거의 100%인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걸 계산을 한다. 이걸 부분합이라고. 부분합을 계산한 후, 즉 n번째까지의 합을 계산한 후 그 n번째라고 하는 번호를 무한히 크게 만든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쓰기 나름이잖아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또는 그걸 그냥 간단히 SN이라고 많이 한다. 이걸 좀 더 이제 이게 와닿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런 거거든. 자, 이게 요놈이 이제 어떤 새로운 수열이 되잖아요. A1, A2, A3, A4 이것도 수열이지만 어떤 수열 AN에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요놈도 수열이야. 알고 보면 이런 거지. S1은 A1, S2는 A1 더하기 A2, S3, A1, A2, A3 이렇게 이제 이 값들을 나열해가는 셈이니까, 그죠? 이 값들을 나열해가는 셈이니까 결국은 이 수열이 n이 무한히 커진다. 이 SN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가 끝이 없이 계속 더해지는 모양이다 이런 거지. 얘를 우리가 부분합 SN에 이렇게 볼 수 있다. 나열해 보면 돼. 첫 번째, 두 번째까지 합, 세 번째까지 합, 무한히 더하는 합. 이렇게. 자, 요 표현은 이제 뭐 금방 익숙해질 것이다. 자, 이 정도면은 이제 급수가 무엇이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를 알았다. 예. 그럼 뭐 급수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어디가 뭐냐면, 자, 주로 처음에 나오는 형태들이 54쪽에 보면 부분 분수로 이런 형태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이제 수렴하는 수열들이야. 뭐 많이 보는 게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해가는데 생긴 꼴이 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 그죠? 요건 사실은 원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걸 고쳐놓은 건데 원래는 n 플러스 1분의 1 이런 형태다. 맞지? 그럼 이걸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할 때에는 이렇게 부분합을 계산을 하고 n을 무한히 보내는 극한을 취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요렇게 생긴 수열을 처당부터 n항까지 더한다. 부분합 어떻게 되겠냐? n1부터 대입을 해보면 이대로는 계산이 안 되니까 얘 형태를 이제 고치는 게 이렇게 고쳐놓으면 1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n이 2가 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더해져서 마지막은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n번째까지 더하면은 이렇게 소거가 되니까 남는 거는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요 항만 남아.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가니까 얘가 0에 가까워져서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요거 말고 이제 가다 보면은 밑에 5번째쯤에 이런 부분 분수가 있어.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 이런 거 있어. 요거는 어떻게 부분 분수로 쪼개지겠느냐? n 플러스 1분의 1에서 마이너스 n 플러스 1 분의 n 플러스 분의 자 이렇게 쪼개면 이 등호가 성립하나? 그죠? 여기 지금 다시 통분을 해보면 여기가 분자가 n 플러스 2 생기고 여기는 n이 생기니까 이게 2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 이렇게 이제 해주면 등호가 성립한다. 그죠? 2분의 1. 여기 2가 생기니까 2분의 1.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무한히 이 수열을 더해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을 더해라. 이 말은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분의 1의 2분의 1 그거 계산하라는 얘기다. 그치? 그럼 어쨌든 얘도 이것처럼 부분합을 계산을 한 후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되니까 이거 부분합은 어떻게 되겠냐? SN을 따로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2분의 1 빼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그 다음 n이 2가 되면 2 곱하기 3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나가겠지. 이렇게 쭉쭉 나간다. 요 2분의 1은 앞으로 보내버리자. 자, 요 놈은 극한의 성질이 아니라 시그마 기호의 성질이다. 그지? 시그마 기호의 성질. 더해지는 각 항에 곱해진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곱해도 된다. 묶어내기 개념이야. 그죠? 이게 시그마 용법에서 2를 곱해줘. 뭐라고? 저게 곱한 2를 곱해줘. 원래 2분의 1이었어. 원래 여기 요것만 나는 여기 저변과 오변에 2씩 곱한 거 아니에요? 아니지. 자, 요 분수를 부분 분수로 쪼개면 여기 2분의 1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요 놈은 여기에 2분의 1이 생깁니다. 여기다 2분의 1로 만들고 얘는 얘대로인데 요걸 고친 게 여기 2분의 1이 생겼으니까 여기다가 2분의 1. 자, 그럼 우리 계산은 이제 요 부분만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뭐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렇게 싹 소거가 되겠지. 그럼 얘랑 남고 n이 무한히 가면 얘는 0으로 가니까 이 녀석의 극한은 2분의 1이다. 그치? 그럼 여기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나머지도 너희들이 각각 한 번씩 해봐라. 그 다음에 발산하는 급수 있는데 다음 쪽에 55쪽에 요 내용은 요 뒤에도 자꾸 나오니까 뒤에 가서 이제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를 판정하는 단계에 가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잠시 보류. 자, 그러면은 이게 부분분수 형태가 이렇게 맨 먼저 나오는 이유가 이제 급수 문제들을 쭉 보면 대체로 급수 형태로 부분분수 형태로 변형해서 급수를 구하라고 이렇게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거기 개념 익힘 1번에 1번을 한번 보자. 얘가 1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이런 식으로 무한정 구해 나간다 이거지. 그럼 요 수열에서 일반항 이걸 구해보자. 일반항은 어떻게 생긴 거야? 요게 첫 번째 더해진 항,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서 n 번째면 어떻게 됐을까? 시그마 K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리가 이제 요 놈을 아니까 얘가 2분의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 급수는 결국은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어떻게 생긴 애를 더하는 거냐? 이거다.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렇지? 그러면 2는 앞으로 묶어내고 요리로 묶어내야 된다, 그렇지? 단계가 있지. 자, 요리 나가는 거는 시그마의 성질이고. 얘가 이제 수렴한다는 걸 확인을 우리가 하고 나서겠지만 수렴한다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건 극한의 성질이다, 그지? 그럼 요 놈은 아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극한이 어떻게 되더라? 1 됐었지. 그럼 요건 이제 2만 남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고요. 자,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다. 그 다음에 발전 115번을 보자. 57쪽이죠. 자, 이 문제는 뭐 역시 부분분수 형태로 고쳐가지고 계산을 하긴 하는 건데,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봐봐, 이 급수 얘기보다 옆으로 좀 세는 것 같긴 한데, 자, 근데 구하라고 하는 식이 이런 거 있어. 알파 n 빼기 1, 베타 n 빼기 1. 이런 거는 물론 얘를 전개를 해서 알파 n, 베타 n,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n, 플러스 이렇게 전개한 다음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면 되겠지. 되는데 요거는 그냥 요 식에다가 1 대입한 거하고 같아. 그렇지? 1 대입하면 1, n 빼기 1 없어지고. 자, 요거는 수학상 배울 때 공부할 때 배운 거지? 그죠? 이게 항등식 개념이다, 그지? 항등식 개념 맞습니까? 네. 항등식 개념이다. 뭐 여기가 이제 2, 여기가 2라면 여기다 2 대입하면 된다. 그런 거 항등식의 개념에서 배운 거고, 요게 되면 뭐 여기도 똑같잖아. 급수 계산은 똑같은 거 부분분수꼴이 반복이 됩니다. 히터가 안 꺼지지? 그죠? 자, 다음으로 쭉쭉쭉 가보자 이제. 그
그 다음에 59쪽에 가면 여기가 이제 좀 이론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단계인데 급수와 수열의 극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 단원의 그 공부를 한번 복습할 때 기본적인 건데 n이 무한히 커질 때 an이 뭐 알파로 수렴하면 n이 무한히 갈 때 뭐 an 플러스 1 이런 것도 알파로 수렴하고 그죠? 또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마이너스 1 이런 애들도 알파로 수렴하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배웠다 그지? 여기서는 이제 급수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수렴한다면 뭐 그 값을 보통 이렇게 S 이렇게 쓰죠. S라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배웠을 때 이게 무한히 어떤 수열을 더했다는 뜻 그리고 그걸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부분함을 이용한다 했으니까 n이 무한히 커질 때 SN이 X입니다.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n이 무한히 커질 때 Sn 마이너스 얘도 어떻다? S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어떤 수열이 되는 거니까 SN이 그냥 수열이야. 새로운 수열. 그러면 야 원래 이게 궁금해졌다. 그지? 이 수열의 일반항 이 수열의 일반항 수열의 극한이란 그 수열의 각 항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하는 거니까 얘가 n이 무한히 갈 때 Sn 마이너스 Sn 빼기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an이 이거잖아요. 자 지금 n은 무한히 커지는 거니까 뭐 n이 2 이상이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되겠지. 어차피 무한히 커지고 있는 중에 이야기니까 자 an이 바로 요 놈인데 지금 얘도 S로 수렴하고 얘도 S로 수렴한다. 둘 다 수렴하는 수열이니까 리미트 Sn 리미트 Sn 빼기 1 쪼갤 수 있다. 극한의 기본 성질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0이야. 이게 많이 나온다. 급수가 수렴하면 요 더해지는 항의 값 하나하나의 극한은 0이다. 이거 반드시. 그리고 수열이 수렴하나 급수가 수렴하나 안 하나 판단하는 방법이 여기에 대우 자, 이 명제의 대우 n이 무한히 커질 때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면 급수 이렇게 이제 급수가 수렴하나 안 하나를 이제 판단을 먼저 한 후에 an이 일반항 an이 0으로 수렴하는 놈들을 주로 이제 계산 대상으로 삼는데 100%는 아니야. 한편 명제 요 명제의 명제는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은 급수가 수렴한다. 이런 명제가 0 명제인데 이건 거짓이야. 거짓이야. 그 증거가 이런 게 뭐 an을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더하기 루트 n분의 1 이렇게 잡으면
n이 무한히 커질 때 이 녀석의 일반항은 극한이 0 맞죠? 그죠?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가 상수 1이니까 얘는 극한이 0이 맞는데 자 얘를 더해보자. 무한히 첫 항부터 무한히 an을 더해보자. 그럼 얘는 n이 무한히 갈 때 sn 이걸 구하는 거다. 그지? 자 sn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유리화를 해보면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유리화를 해보면 이 일반항은 이렇게 고쳐지는데 얘는 그러면 자 부분합은 어떻게 되느냐.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n이 1일 때 자, n이 2면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이렇게 쭉 가서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 자, 이렇게 n항까지의 합, 부분합을 계산할 수 있는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3 이렇게 없어졌다고 보면 뭐만 남냐. n이 무한히 커질 때 여기 루트 n 플러스 1 빼기 1 해서 n이 무한히 커지고 1 빼봤자 발산한다. 그지? 자, 이런 반례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m 역명제는 거짓이다. 물론 이게 수렴하는 경우도 있어. 그지? an이 0으로 가고 급수가 수렴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이 명제는 거짓이야. 됐다 안 됐다 하니까. 좋아.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거 있었다. 우리가 모든 항에 대해서 어떻다? 우리가 극한의 수열의 극한에서 1장의 수열의 극한에서 기본 성질에 이게 딱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식 수준으로 받아들인다 했던 것 중에 있었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발산한다. 그지? 이렇게 본다, 볼 수 있고 받아들이자 이런 거 있었어. 이걸 이용하는 방법이 이런 급수가 있다. 이거 유명한 급수인데 요놈 즉 얘는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자 일반항은 극한이 0이다. 그지? n이 무한히 커지면 n분의 1의 값은 끊임없이 0에 가까워지는데 이 항들을 하나씩 계속 더하면 수렴하지 않을까. 그지? 이런 생각들을 했겠지. 그런데 얘는 발산이 어떻게 확인하느냐? 어떻게 확인한다고? 요 원리를 쓰는 거야. 그럼 이제 거듭제곱? 아직 제곱은 안 했어. 이따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위에 거듭제곱이. 그래. 자, 요런 놈도 생각해. 네 거듭제곱은 이건 말하는 게 아니구나. 어쨌든 요런 놈은 수렴해. 예? 요런 놈은 수렴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에서 여기가 분모에 있는 식의 차수가 2차 이상이면 수렴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건 우리가 다루는 대상은 아니야. 고등 과정에서는 이런 애들은 계산 대상은 아니야. 요거는 이제 얘보다 큰 수열을 급수를 잡는데 1은 1이고 2분의 1도 2분의 1이고 얘 대신에 더 작은 놈을 잡아야겠구나. 얘보다 작은 놈. 이 급수보다 작은 놈.
그럼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 4분의 1은 4분의 1 이렇게 고치고 여기서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는 전부 8분의 1로 고치고 그 다음에 여기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는 전부 16분의 1로 고치고 자, 이렇게 원래 급수보다 확실히 작다, 작은 놈 급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어떻게 된다? 4분의 1이 2개니까 2분의 1이고 8분의 1이 4개니까 2분의 1이고 16분의 1이 8개니까 2분의 1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죠? 무한정, 항은 무한정 있으니까 이렇게 무한정 하다 보면 2분의 1도 무한정 생기겠지, 그지? 2분의 1은 어쨌든 무한정 더하면 발산한다. 그치? 얘가 발산. 그러니까 이 급수보다 작은 놈도 발산하니까 이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이제 많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이놈이 이거하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볼 때 급수가 수렴한다고? 그럼 일반항은 0으로 수렴한다. 그치? 네. 그리고 반대로 일반항이 0으로 수렴 안 해? 그럼 급수 발산해. 원래 명제하고 대우 명제를 주로 판단 근거로 사용합니다. 거기 보면 60쪽에 거기 나와 있죠. 급수의 수렴 또는 발산의 판정법 중에 대표적인 걸 우리가 배운 거야. 60쪽에. 자, 다음. 급수의 성질은 여기 급수의 성질은 사실 전부 다 시그마의 성질로부터 기인한 것이야. 뭐 하나만 확인해 보자면 이런 거지. 다음 61쪽의 급수의 성질. 이거 뭐 계산할 때 이제 좀 이제 편리하게 쓰면 되는데 익혀서 그 중에서 뭐 첫 번째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여기 전제가 또 있지. 이런 애들에 대해서 성립하는 성질들이야. 그리고 그 근거는 시그마의 성질에서 온다는 거지. 뭐 예를 들어서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k의 an 이런 거. 얘는 이제 이거는 극한 개념까지 같이 있으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 n까지 k의 ak. K하고 헷갈리네. 이게 C로.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그마 성질을 배우기를 각 항에 곱해진 C는 앞으로 뺀다 가능하다 그랬지, 그지? 이것도 좀 나열해놓고 보면 말 나온 김에 이렇게 돼. 얘가 C의 A1, C의 A2, C의 A3 이렇게 가서 C의 AN 이렇게 더해진 거니까 덧셈에서 C로 모두 묶어낼 수 있다. 그런 결과로 요게 앞으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자, 요런 어쨌든 시그마의 계산 성질에 의해서 요 성질들이 모두 정당화된다. 이런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는 뭐 너희들이 보면 될 것 같고. 넘겨보자. 발전 121 2번. 자, 이거 같이 해보자. 자, 급수가 두 개가 수렴하는 게 주어졌어. an-n 플러스 1분의 3n 이거 수렴하고 그 다음에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얘도 수렴하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
바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뭐다? 너는 어떻다? 극한이 0이다. 그치? 이렇게 생긴 애를 무한히 더해서 수렴하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이 0으로 간다. 리미트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3n의 극한이 0이다. 네.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지난번에 배우기를 절차가 있었어, 그지? 절차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생략하고 바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무조건 하고 여기다가 막 하면 안 된다. 지금 an이 수렴하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분배를 하면 안 되고 절차를 한 칸 생략했지만 어쨌든 맞아. 그 다음에 n이 무한히 커질 때 an 플러스 bn 이렇게 생긴 수열의 극한도 0이다 이거야. 그럼 이 두 가지를 또 절차를 생략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네,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이 궁금해요. 그럼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은